자. 제일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날 10월 10일 열병식이 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게 2시간가량 진행되거든요. 0시에. 탁쟁 눈물 철사줄에 우미 돋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둘러앉았다. 한쪽 모서리에 카메라 한 대가 고정되었다. 대각선으로 건너편 구석에는 방석 하나 두었다. 글 읽을 사람은 저 방석 위에 서서 읽으란다. 나이 58 아저씨들 9이 어릴 적 학예회 놀이를 하듯 자리를 준비한다. 농담이 오고 가다 그치고 이제 북녘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규가 맨 먼저 일어난다. 이 모임 대표다. 2번 기침으로 목청 가다듬고 편지를 읽는다. 동명이인 최영규 북녘에 사는 동명이인 최영규 씨에게 읽기에 정성을 다하니 분위기가 제법 숙여대진다. 글이 막바지에 이르자 최영규 목소리가 조금 떨린다. 북녘에 살고 계시는 최영규 씨, 이렇게 편지로 자기가 설정한 동명이인을 찾았다는 듯이 부르는 소리가 애틋하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없어 이렇게 편지로 겨우 소식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날이 오겠지요. 영규 씨도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나는 날에 가까운 뒷동산이라도 함께 올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도시락도 까먹고 막걸리 한 잔 나눌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며 이만. 최영규는 기어이 얼굴이 벌개지며 코를 훌쩍인다. 내가 다가가 안아드렸다. 영규도 마주 앉는다. 방 안에 손뼉 소리 드높다. 다음은 최경수 차례. 옛날 경수한테 집안 이야기를 들었지. 그걸 어떻게 풀었을까? 목소리를 차분히 해서 천천히 읽는다. 북녘의 그리운 형제에게 어릴 적에 설이나 추석이 되면 모두 고향을 간다며 나서는 것이 몹시 부러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님이 태어나신 고향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혼자서 월남하셨습니다. 평남 성천군에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들과 형님, 누님이 계셨다는 말씀만 겨우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내가 그만 감정이 북받친다. 월남한 아버지, 설추석으로 고향 다녀오는 사람이 부러운 경수가 안쓰러워 죽겠다. 언제쯤이나 고향 산천을 가볼 수 있을까요? 나의 이런 마음을 북녘에 있는 형제들은 알기나 할까요? 이제 저희 나이도 60에 접어듭니다. 고향이 없는 나의 자식들과 손주들은 그냥 적응하며 살아가겠지요. 제가 그러했듯이. 그런데 판문점에서 남북, 북남 두 정상이 만날 때 그 일은 저희 그런 체념에 가까운 심정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가 되리라 생각해서 금강산 방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기나긴 동면의 시기가 오는가. 내 울음보는 기어이 터지고 말았다. 채은이가 휴지를 건네며 자기도 눈시울을 닦아낸다. 비록 작은 몸짓이지만 이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교류의 길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경수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 마음 담아 경수 손을 잡았다. 촬영하고 있던 진현욱이 일어났다. 제 편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정성을 다하는 사람 진현욱. 편지도 그러했지. 뭐라고 편지를 쓰지? 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같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우리 글과 말로서 소통을 시작한다는 것. 얼굴은 모르지만 상상일지라도 관계를 만들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을 고르고 정성을 들이는 모습. 거기서 우리의 소중한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 평화를 실현하는 일, 어떻게 하지? 아주 막연했다. 구호를 외쳐서 될 일도 아니요. 우리가 무기를 불태울 수도 없는 노릇. 그 순간 발견한 것이 편지 쓰기이다. 진현욱과 나는 바로 이 일 앞에서 버번쩍 서로를 만난 것이로구나. 모두들 글 속에 푹 묻어졌다. 읽기는 물 흐르듯 진행되었다. 마치 순서를 정해놓은 듯. 서승환이 나왔다. 자기를 낮춘 만큼 더욱 높은 경지를 드러내 보이는 예술가. 겉으로는 소박하면서도 멋과 끼와 낭만 어린 사치가 가득한 기타리스트. 그의 목소리는 남저음 목청에 끄끌끄끌한 데카당스가 섞였다. 생각해보니 그곳에서 부는 바람이 시간이 지나 동해안을 따라 이곳까지 올 때 우리는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사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김채은 선생님의 글을 김채은은 하겠습니다. 끝인사가 가장 돋보였다. 백두산을 다녀오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중국 심양을 지나지 않고 북측 경계선을 넘어 북녘 땅 곳곳을 밟으며 백두산에 다시 오리라. 그때 그 길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윽고 마지막 사람이 나왔다. 자기 글보다 자기가 가장 감동받은 글을 읽겠단다. 하지만 두 단락을 못 넘기고 눈물바람이다. 글쓴이의 아픈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어 글쓴이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걸 거야. 통일이 된다면 제 아버지 고향에도 가보고 싶고 찾을 수만 있다면 형님과 누님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없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까.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을까. 홀로 남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을까. 이제 제가 그때 아버지 나이가 되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 대목에 와서는 폭삭 무너지듯 쪼그려 앉아 고개를 파묻고 운다. 그러다가 마치 전사처럼 일어나 끝까지 읽어내렸다. 이제 형님과 누님도 1원이 넘으셨으니 하루빨리 통일의 날이 오지 않는다면 혈육간에 만나볼 길은 영영 잃어버리고 말겠지요.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분단 현실이 너무나 싫습니다. 북에 계신 형님과 누님 만수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최승표. 글이 신파조로 흐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대수인가? 자기 느낌 감정 잘 드러내었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 쉽고 또렷이 전해주었으면 그만하면 된 것 아닌가? 이런 거를 다시 생각하는 이런 자리가 우리 남녘땅에 얼마나 될까 싶어서 이런 것을 하게 해주는 진짜 오늘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형님 무슨 말씀? 우리 신생을 다하여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다 싶어서